신사고 교과서 문제 197쪽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꼭지점 A에서 BC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에서 직각이 되도록, 수직이 되도록 이쪽 방향에서 선을 내린 거죠. 그때 만난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선의 발이라고 할 때 각각 여기에 4cm, 8cm일 때 다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ABC와 DAC. ABC는 큰 삼각형이고요. DAC가 이 오른쪽이 작은 거네요.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을 설명하시오. 왜 닮음일까요? 이게 직각이고요. 여기서 직각으로 내리면 우선 편의상 여기를 동그라미가 X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OX의 합은 얼마인가요? 90도죠.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이게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X각이라면 OX각이 합친 게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왼쪽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O였다면 여기도 X가 되겠죠. 왜냐하면 합쳐서 90도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다시 모양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가 X, O, X, O. 그러니까 오른쪽 조그만한 삼각형이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각이 똑같잖아요. O, X, 직각. 그렇게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AA 닮음이죠. 그래서 AA 닮음으로 설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C의 길이를 구하시오. DC가 어딘가요? 여기네요. 자, DC를 X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비례식으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에서 큰 것을 그 다음에 작은 거를 따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더 모양이 보기가 좋으니까요. 빗변이 8인데 이쪽의 빗변은 4네요. 그러면 8대 4니까 비례가 2대 1이죠.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뭔가요? 작은 것,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 x에 해당하는 길이가 큰 삼각형에서는 어딘가요? 짧은 쪽이죠. 그러면 여기를 y라고 하면 이 y 대 x가 2대 1이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는 4죠. 그래서 4의 반토막이 되는 값이 x가 되겠죠. x는 그래서 2.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CD의 길이, CD는 이쪽이네요. 이 길이를 구해봅시다. CD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에 닮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닮음은 OX 했듯이 이렇게 닮아지기 때문에 삼각형이 세 종류가 있게 되죠. 1번, 2번, 그리고 큰 거. 큰 거 전체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CD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에 닮음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닮음은 OX 했듯이 이렇게 닮아지기 때문에 삼각형이 세 종류가 있게 되죠. 1번, 2번, 그리고 큰 거. 큰 거 전체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삼각형이 세 종류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편의상 소자, 중자, 대자, 탕수육처럼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닮음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과 2번 소자와 중자가 닮았다는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길이가 빗변과 제일 짧은 변. 그럼 이쪽에서는 빗변에 해당하는 것과 제일 짧은 변. 근데 둘 다 알 수가 없네요. 이 세 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자와 대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일 긴 변, 빗변과 짧은 변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제일 큰 변이 빗변이 이 큰 거네요. 그리고 짧은 변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알고 있고요. 이건 일부를 모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네요. 그렇다면 1번과 3번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자와 대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그 순서대로 써준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서 해당하는 변, 우선 빗변. 이쪽이 작은 거에서는 6인데 큰 변에서의 빗변은 얼마인가요? 이걸 모르죠. 이 길이를 x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빗변은 x 플러스 3이고요. 작은 삼각형에서의 제일 짧은 변에 해당하는 것이 큰 삼각형에서는 이 6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이 작은 것에 3에 해당하는 것이 큰 변에서는 6이더라. 즉 닮은 비가 1대2인 걸 금방 알 수 있네요. 이어서 하면 내항은 내항 길이, 외항은 외항 길이 곱하면 그대로 x 플러스 3은 2 곱하기 6, 12. x는 12 빼기 3이니까 9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빗변, 작은 삼각형의 빗변, 그 다음에 짧은 변이라고 한다면 큰 삼각형에서는 이것이 빗변, 그 다음에 여기가 짧은 변이죠. 즉 작은 것과 큰 것, 작은 것과 큰 것 순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의 길이, 즉 6에 해당하는 길이는 각 C의 맞은편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이 변은 C, 그 다음에 이쪽은 각비례 하니까 B, 그 다음에 이 전체는 A, 여기는 짧게 되어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여기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밑변에 대한 높이니까 H라고 해두고 지금 문제를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6대 3에 대한 아까 풀었던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볼게요. C 대 B변, 그 다음 이거의 큰 삼각형에서는 A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작은 삼각형의 짧은 변, X에 해당하는 것이 큰 삼각형에서는 그대로 C였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질 수 있으므로 C의 제곱이 AX 이라는 식이 하나 구해지네요. 그러면 그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C의 제곱이 X 여기죠. 그 다음에 A는 전체. 아하, 다시 그러면 왼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왼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닮음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닮음을 이용해서 나온 그 결과를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이 식을 이용해서 풀기도 합니다. 똑같이 다른 식이 하나 더 있어요.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밑변 곱하기 전체. 이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식을 이 선을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동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물론 이제 모양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쪽 변해야 되는데 똑같은 식이 있죠. c의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y 전체 a가 되겠죠. 그 식을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의 제곱은 y 곱하기 a 전체가 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작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선 헷갈리니까 자, 왼쪽 삼각형의 중간변과 짧은 변,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중간이 어딜까요? 여기죠. 그 다음에 짧은 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작은 것 대 중간치, 작은 것 대 중간치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요. 이 변이 뭔가요? 작은 삼각형에서 중간변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H라고 놓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쪽 변 Y네요. 그리고 이쪽이 작은 거에 대한 제일 작은 변 이게 X였죠. 그 다음에 중간변에서의 짧은 변은 그대로 H네요. 그럼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하다 보면 H제곱은 XY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 위치를 찾아볼게요. H가 어디 있었나요? H, 그 다음에 X, Y. 즉, H의 제곱은 왼쪽 거 곱하기 오른쪽. 자, 가운데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러한 식이 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식이 굳이 하나 있다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식인데요.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곱할 수도 있죠. 이걸 세워놓으면 사실 그대로 놓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밑변으로 본다면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식으로 친다면 h 그 다음에 이거 전체 말하자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것이 위에 2변 곱하기 2변 이렇게 한 거와 똑같죠. 즉 이렇게 곱한 것이 이렇게 곱한 거와 같죠. 말하자면 소림사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소림사. 두 개의 식이 같음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할 식이 첫 번째 왼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두 번째 식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밑에 거 곱하기 전체. 이 식 1번과 2번은 쌍둥이죠. 3번은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4번은 소림사 위에 거 곱한 것이 아래 곱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직각이니까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중간 공식이죠. 이걸 기억해 둡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C,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A쪽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다 그랬나요? C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알 수 있겠죠? 빗변, 그 다음에 윗변,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중간변의 윗변, 그 다음에 이쪽은 똑같습니다. 이쪽은 B, 그 다음에 Y,
생각을 하고 이쪽은 전체가 x, y 그 다음에 b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빗변, 밑변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밑변. 그러면 b의 제곱은 y 곱하기 전체. 두 번째 식입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를 h, 이쪽을 xy라고 한다면 이쪽은 이 변과 중간변, 제일 짧은 변을 직선으로 했네요. 이번에 그 다음에 중간변. 이렇게 본다면 가운데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면적, 직각인 쪽을 이용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것은 이쪽 곱하기 이렇게 한 거와 똑같다. 그렇죠? 마치 소림사 글씨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곱한 것은 밑에 곱한 것과 같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네 번째 식. 기억을 해주십시오. 네,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자, 해봅시다. 여기 있죠? x제곱은 왼쪽 거 곱하기 이거 전체. x제곱은 9 곱하기 7이 아니고 9 곱하기 9 더하기 7, 즉 16이네요. 그럼 x는 여기 3, 3, 4, 4니까 x는 3 곱하기 4, 12가 되겠네요. 소위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쪽은 똑같네요. 왼쪽 거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똑같은 방법으로 해본다면 4 곱하기 4의 제곱은 2 곱하기 2 더하기 x. 4, 4, 16은 4 곱하기 2x. 2x가 뭐가 되나요?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6. 왼쪽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왼쪽 거 곱하기 오른쪽. 즉 6의 제곱은 9 곱하기 x. 9x가 36이 되니까 x는 4가 되겠네요. 자, 비슷한 문제이지만 조금 더 어려울까요?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식을 다 외우고 있죠? 왼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즉 6, 36은 x 곱하기 10, 10x. 따라서 x는 10분의 36. 3.6이라고 해도 괜찮고 분수식으로 한다면 5분의 18 되겠네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떤 표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 아니라 이 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소름사네요. 6 곱하기 8은 10 곱하기 x다. 10x가 6 곱하기 8, 즉 48. 따라서 x는 10분의 48. 이럴 경우에는 그냥 4.8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를 하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 곱하기 이것이 이거 곱하기 이거다 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쵸? 이 9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이거 자체로는 볼 수가 없을까요? 우선 12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걸 y라고 해볼까요? 12의 제곱 12의 제곱은 9 곱하기 y, 즉 y는 9분의 12의 제곱이니까 12, 12 약분을 해보면 그냥 4, 3은 없네요. 4 곱하기 4
그래서 y값은 16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소림사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0x가 16 더하기 9 뭔가요? 20 곱하기 12 25 곱하기 12 x는 20분의 25 곱하기 12 약분만 하면 되겠네요. 5로 약분하면 4, 그 다음에 10 4로 약분하면 3, 3, 15 이게 15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그림에서 x값을 구하시오. 이건 닮음일 경우에는 위에가 공통이네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꿔보면 모양이 더 닮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기가 수월하죠?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의 길을 구하니까 닮은 비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게 8, 이쪽이 4인데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8 더하기 2니까 10 이쪽은 8인데 닮은 비가 4대 10, 즉 1, 4대 10은 2대 5네요. 그렇다면 그 2대 5에 해당하는 x대 밑에 거 15, x대 15가 2대 5가 되도록 잡아주면 되겠네요.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요 x가 30, 따라서 x는 6. 이렇게 푸는 비례식으로 푸는 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쵸? 간단하게 뭐가 세배가 됐구나. 그렇다면 얘가 3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가 6이다 라고 쉽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많이 보던 식이죠? 이제는 닮음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외워서 풀 수가 있겠네요. 왼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가 직각, 밑에가 직각이어서 이것을 5x각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5x로 닮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쓸 수 있는 모양은 직각이고 밑에가 직각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왼쪽은 밑에 거 곱하기 오른쪽 왼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오른쪽의 제곱은 밑에 거 곱하기 전체, 그다음에 가운데의 제곱은 좌우, 소림사 이 네 가지 공식을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풀어보면 12 제곱은 16x가 되겠네요. 16x는 12, 12 그냥 이렇게 되고 16을 밑으로 내려보죠. 약분만 하면 되겠네요. 4로 나눠주면 3, 3, 3, 3 x는 9가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